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토마스 만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책익을 32회로 돌아온 저는 곰곰입니다. 왜 제재가 아니고 곰곰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겠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전 걸 들었던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우리 제재님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책익을에서만 휴식이고 실제로는 지금 누구보다 바쁘고 네.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도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제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책익을은 저 곰곰과 샤샤님이 네.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샤샤님이 이미 나오셨고 네. 저는 제재님처럼 소개를 거창하게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네, 우리의 공대 오빠 네. 샤과님, 샤샤님 모시겠습니다. 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희 한 두 달 정도 네, 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방학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네. 댓글도 막 달렸고요. 언제 오시냐고. 막 달렸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막.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샤샤님? 그 방학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를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자, 다음. 저는 네. 드라마 하나 시작했어요. 방학 동안에. 뭐 시작하셨나요? 저는 왕좌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드라마 시작했는데 저랑 되게 다른 거 보고 계시네요. 왕좌의 게임 어떻나요? 재밌나요? 재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잔인하다고 그러던데. 기본적으로 19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야하다고. 그렇습니다. 좋아하신다고. 네, 굉장히 잔인하고 또 선정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네, 하여튼 재밌어요. 잔인한 게 좋으세요? 선정적인 게 좋으세요? 다음. 알면서 왜 그래? 저희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추천해줬었거든요. 그 사실 누구 제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께서 네네. 한번 만났을 때 왕좌의 게임 되게 재밌다고 한번 보라고. 봐야지 그럼. 그럼요. 도구감이라도 써서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계획은 방학 때 이제 이 책을 준비를 조금 안 하게 되니까 시간이 약간 남을 거다라는 굉장한 오산을 가지고 오산이지. 이동안 뭔가 창조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한 건 드라마 본 거네. 이게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회사 다니고 이렇게 일하고 네. 그러고 나고 집에 오면 뭘 할 에너지가 미처 그래, 없는 거야. 방전돼 있지.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거 그냥 할 만하고 그 와중에 뭘 학습을 하거나 창조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머리 식힐 겸 한 해 두 해만 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시즌 3를 정주행을 해버렸네. 3까지 다 봤네. 그거 한 시즌에 몇 회 정도 돼요? 딱 10회예요. 그래서 30편을 보신 네, 거예요? 30편을 딱 봤습니다. 한 편에 1시간 넘지 않을까요, 그거?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서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결제가 너무 쉽게 돼 있어. 그렇지. IPTV 보면 다 찾아 들어가면 그대로 있고. 뭘로 보세요? LG로 보시나요? 네, U+인데 다 있어요. 시즌별로. 저도 LG를 씁니다. 참 과금은 편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야 돈을 쓰지. 그냥 뭐 예전에는 왜 막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도 그쵸. 많고 네. 영화도 그렇고 한데 저희도 요즘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결제해서 보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정도 값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보여줄 거면 이 정도 뭐 당연히. 그렇죠. 저도 LG 쓰는 거 그런 것 좀 만족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LG 말고 넷플릭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걸 쓰기 시작한 분이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내가 내 돈 주고 결제했는데 왜 광고를 또 봐야 되지? 그건 그래. 그거 있어요. 이런 걸 깨달았다고. 그렇습니다. 광고가 그리고 잘 안 바뀌어요. 맞아. 한 달 동안 똑같아. 같은 것만 해. 네. 한창 요기요 엄청 하다가 요즘에 뭐 드라마랑 요즘에 뭐 되게 자주 하는 거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비슷한 네, 것들 막 맞아요. 해가지고 좀 지겹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거기서 무료 영화도 가끔 찾아서 보거든요. 원래 이거 결제하기 전에 한 번도 결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료 영화를 볼 때 광고가 나오면 무료니까 광고구나 했는데 결제도 나오더라고. 뭐지? 결제하면 조금 덜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무료하면 3편인가 나오고 결제하면 2편인가 나오고. 네.
이놈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옆에서 아내가 같이 보거든요. 네. 시즌 3까지 같이 정주행을 했는데 아내가 자기가 영화관 가도 광고 나오잖아. 그래서 납득하기로 그냥. 영화관도 한 10분씩 틀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고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역시 드라마 가면 드라마 보는 게 가장 쉬워. 낙이야. 낙입니다. 뭐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 랑야방 얘기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위장자라고 그 멤버들이 그대로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둘 다 완결을 봤어요. 그리고 한동안 좀 안 보다가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네. 6편까지 나왔어요. 아직 6편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국 드라마 6편 잘은 모르겠지만 조드로? 아닙니다. 조드로는 아마 16회까지인가 아, 나온 그래. 거 같고 이렇게 뭐 있을까?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들어본 그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2편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1편부터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작가가 옛날에 그 올드미스 다이어리 작가래요. 그래서 예지원 씨도 나오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 이름이 똑같은 두 명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뭐 오해와 꼬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깨알 같은 드립. 그 어떤 장면이 있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웃긴 장면이 있어서 에릭이 남자 주인공이고 네. 여자 주인공이 서현진인데 에릭의 전 여자친구랑 서현진이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오해영으로. 근데 에릭은 결혼식 당일날 차였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전 여자친구한테. 전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이 서현진은 결혼식 전날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름이 똑같고 둘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주인공이 항상 빛을 못 보고 그림자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예쁜 오해영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가 에릭이랑 결혼할 사이였는데 결혼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에릭이 친구랑 같이 제가 저 남자가 오해영이랑 결혼할 남자래 라고 들어서 이 남자를 작심하고 망하게 했는데 그게 그 오해영이 아니고 여주인공 오해영의 남자였던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꼬이는 거지. 근데 그 여주인공 오해영의 직장 상사가 에릭의 누나예요. 뭐야 이건 또. 우리 드라마 그렇잖아.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는 자기 동생이 그 예전 오해영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던 걸 아니까 이 오해영을 괴롭히는 거야. 이름이 똑같고. 예, 아닌데. 근데 이 주인공 오해영이 그 남자친구한테 그래요. 대신 내가 깬 걸로 하자. 나 너무 창피하다. 결혼을 내가 깬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말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원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너 밥 먹는 게 되게 꼴보기 싫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름 이제 슬프네요. 네. 회사에서는 이 여자가 찬 걸로 하니까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서론이 길었는데 술 먹고 왜 자꾸 괴롭히냐. 결혼식 막 취소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때 예지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텔 뷔페 기대했는데 뭐지? 전날부터 굶었다고 그러면서 그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아침에 라면 4개 끓여 먹어봤냐고. 물론 다른 이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진짜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 연애하는 그 되게 파릇파릇한 감정이라 저는 예전에 연애 시대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되게 비슷한 감성의 느낌이 나요. 드라마를 또 열심히 했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드라마를 보고 전 요즘에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멋있게 변했습니다. 기른 지 조니 데뷔인 줄. 수염을 기른 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안 자른 것 같은데 다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안에서 허락하는 한 길러보고 제가 거울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자르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 2달 쉬었는데 네. 드라마 보고 수염 기른 거밖에 한 게 없네요. 그런가? 그렇습니다. 네. 그 드라마들이 또 그래 많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다음에는 연애 얘기를 써와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2주 동안 이제 2주가 아니죠. 2달 동안. 네. 하지만 주제를 정한 게 2달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주라고 하죠. 2주 동안 하나의 소재로 이제 써온 글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네. 이번 소재는 바로 샤샤님이 제안하셨던 회의라는 네. 소재입니다. 회의로 써왔습니다. 회의. 자, 우선 서로의 글을 낭독하고 다음 코너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상대방이 읽는 그렇죠. 걸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마음 편하고 그럼 누구 걸 먼저 읽는지를 결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하시죠. 이긴 사람 이 상대방 걸 먼저 읽기.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아 이러고 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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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샤샤님 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샤샤님 글의 제목은 위원회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글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존재자들이 본능적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우주는 모든 물질들이 서로 당기다가 찌그러져 한 점으로 수렴해 버릴 텐데요. 아, 우드빅은 짤막한 탄성과 함께 입을 다물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잘 내지만 이후 논리가 치밀하지는 못한 것이 그의 단점이었다.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의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 점으로 으스러지는 게 어딜 봐서 좋은 의견입니까? 엔달과 루시비오가 잇따라 의견을 발표했다. 엔달은 신중하고 루시비오는 비판적이었다. 엔달은 딱히 루시비오에게 나쁜 감정은 들지 않았다. 의견에 반대하는 이가 있어야 논리가 정밀해지기 마련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팽창하는 우주를 만들면 됩니다. 팽창하는 힘이 서로 간의 인력을 상쇄해 줄 겁니다. 오,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한 점으로 수렴하는 대신 오히려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하는 우주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결정하시지요. 좋습니다. 엔달의 의견에 위원회의 많은 이들이 기꺼움을 표했다. 골치 아픈 문제 하나가 어쨌든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식의 안도감이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 맞득지 않은 표정으로 소리난 쪽을 돌아보았다. 안돌리신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진지하고 고지식해서 모두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두실 건지요? 또 초기 팽창 속도는 얼마로 하실 건지요? 전자가 크면 그 우주는 결국 팽창하다 다시 수축할 것이고 후자가 크면 그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다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엔달은 의외로 안돌리시니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언은 루시비오가 먼저 이어갔다. 자, 그런 정확한 수치는 디테일이니까 나중에 전담팀이라도 꾸려서 다시 논의하면 될 문제고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큰 방향까지만 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 좋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표정이 다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엔달도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표정을 풀었다. 자, 지금부터 제 657번 우주 창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은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엔달은 일어서며 옆에 선 우드빅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우주가 전에 우리가 논의한 그 우주인가? 아마 그럴걸? 이어 창조위원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지당하고 지루한 말씀이었다. 이 우주가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으로 하자고 결의했던 그 우주지? 아마 맞을 거야. 그거 누가 문제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해결되었던가? 몰라. 해결되었으니 창조식 하겠지. 우드빅은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엔다르 되리의 몇 가지 미완으로 끝났던 논의들이 번뜩 떠올랐다. 이 우주가 팽창하기로 했던가 팽창하다가 정지하기로 했던가? 글쎄, 그거 언제 전담팀 모여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었나? 혹시 전담팀 멤버 누구였는지 알아? 글쎄, 회의록 한번 열람해봐. 회의록은 누가 기록했지? 나는 아닌데 안돌리시니가 정리하지 않았었나? 아니다. 루시비오가 뭘 열심히 적는 것 같던데. 엔달은 불안했다. 엔달의 표정을 본 우드빅이 엔달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이제 창조식인데 지금 그거 생각해서 뭐해. 다 잘 되었겠지 뭐. 그냥 미처 디테일들이 공유가 안 된 걸 거야. 아, 축사 드디어 끝났네.
축사가 끝나고 장내에는 박수 소리가 가득 찼다. 바야흐로 하나의 우주가 탄생되려 하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위원회라는 글입니다. 아,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가 2달 만에 하니까 네. 쓸 때도 좀 쉽지 않았는데 네. 읽는 게 더 힘드네요. 읽는 것도 어렵죠. 네. 또 단어들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있었을 그리고 거예요. 단어도 단어고 사람 이름들도 그렇고 네. 아니, 저는 처음에 2줄 보고 네. 샤샤님이 쓴 글이구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대생이 쓴 글이죠. 이런 단어 있잖아요. 물질, 뭐 한 점으로 수렴 이런 거. 그렇죠. 네, 우리 공대 오빠. 그렇습니다. 아, 이번부터는 저희가 글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기로 그렇습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 얘기를 네. 좀 먼저 해드릴 걸 그랬네요. 저희가 이번에 시즌 3, 네. 시즌 3 이런 단어 되게 시즌 3인데 네. 그 시즌 1, 2와는 또 약간 다른 구성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보통은 다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알아가는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네. 아 뭔가 남 얘기 같지 않다. 아, 그렇군요.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아, 그렇죠. 우주에서도 이렇게 사나 보다. 이런 우주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도대체 회의록은 누가 기록하는 건지. 아, 너무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누가 했을까? 이럴 땐 보통 아무도 안 했죠. 안 했지. 누군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보면 여기서 안돌리시니가 네. 진지하고 고지식하고 지적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결국에 자기가 던졌던 것을 끝까지 가져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꼭 뭐 탓이라기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 거지.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 뭐야, 나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데도 있겠죠. 이런 데도 있겠죠.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쓰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어쩌면 우리 우주가 이 657번 우주가 우리 우주거든요. 아,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저희 거예요. 그렇구나. 팽창하고 있고 아.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뭐 이런. 어쩌면 우리 우주가 그렇게 막 굉장한 게 아니라 되게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던 걸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든 그냥 굴러가는 거다.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부터는 네. 네, 지난번에 글에 대한 얘기를 항상 좀 길게 했었는데 네. 글에 대한 얘기를 좀 덜 하고 이게 글을 쓴 사람이 생각했던 뭐 화두랄까 네. 이런 것들을 하나 정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셰자님께서 가져오신 화두가 무엇인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화두는 본인에게 세상을 창조할 권한이 있다면 창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음, 이런 걸 하나 가져와서 찬반을 나눠서 그렇죠. 토론 같이. 근데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까 잠깐 이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둘 다 반대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 반대하는 거야? 왜?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죠.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면 창조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 결국 그런 거죠. 세상이 저는 이런 우주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보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지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뭔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불합리함이 아니지 않나? 애초에 잘 만들었으면 만들 때 창조할 때 잘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가 아니고 일단 만들었을 때는 그냥 바닥만 깔아놓은 거고 그에 사람들이든 뭐 자연이든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뭐 자연이든 인간이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거나 만들어졌거나 뭐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또 그런 거죠. 다시 창조해서 만약에 사람을 다시 창조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사람으로 모두가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애초에 착하게 태어나야만 되나? 착하게 지금 착한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면 애초에 착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러면 애초에 뭐 잘생기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 훌륭하게 정해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 뭐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서 창조하지 않는 걸로.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런 거네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접고 새로 창조하기보다 있는 걸 충분히 개선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할 만큼 제가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샤샤님은 왜 반대하시나요? 저도 창조하지 않는다는 편인데 저는 접근 방법이 확실히 공공님이랑 확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생명공학과는 그렇게 공대적인 성격이 많이 강하지 않은 아 그래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좀 생물을 다루고 세포를 네.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의 사고가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냐면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다. 그렇지. 여기도 나오지만 뭐 우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우리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중력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데 이것도 누가 설정해 놓은 상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는 중력이 전혀 없고 서로 당기지 않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 지구 안에서만 당기는 거지 우주로 나가면 네. 어떤 지점에서 무중력이기도 하잖아요. 완벽히 그렇지 않나요? 밸런스를 이루면 그렇겠죠. 서로 당겨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비행선 안에서 무중력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네 무중력이죠. 거의 지금 약간 저의 과학적 무지에 답답하시는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인데.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거의 무중력일 거예요. 나가면. 그러니까 중력은 사실 지구의 중력은 우주 끝까지 가도 미쳐요. 미치는데 워낙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순간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모든 별들의 중력이 다 미치는데 다 너무 약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죠. 거기 이제 둥둥 떠다니죠. 그렇군요. 영화 그래비티에 나왔었죠. 그래비티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옛날에 누구 김현수 작가가 네.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소설가의 일에서 했던 이야기일 텐데 그 책 저도 재밌게 다 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아주 이제 러프하게 얘기하면 네. 가만히 두면 어지러지는 방향으로 우주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되는 방향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김현수가 하면서 이번 생은 글렀다. 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딘가에는 방을 그냥 놔두면 방이 정리되는 우주가 있겠지. 하지만 맞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우주는 그런 우주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정리가 되는 우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집안일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먼지는 쌓이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지. 그렇지. 분명히 어제 정전기포로 닦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닦으면 장난 아니고. 음. 물론 이걸 듣고 있는 아내는 맨날 내가 닦는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런 걸 제 글에 나온 것처럼 대충 넘기자니 거기 살 거주민들한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유로 그러면 만약에 샤샤님이 창조를 한다면 네. 그 상수로 꼭 놓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확 들어와. 뭐야 이게? 아니, 뭐 힘들면 그냥 패스하고 우리. 뭐지? 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하나는 안 변할 수 있는 그쵸. 걸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창조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죠. 참고로 저희 우주에서는 제가 생각한 빛의 속도입니다. 뭐라고요? 빛의 속도가 안 변해요. 유일하게 저희 우주에서. 신기하게도. 지금 저의 리액션이 약간 기계적이었다고 스스로 느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공군님 뭐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생각한 게 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해주세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한 명은 말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수는 일은 잘해야 돼. 일은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곰님 쓰신 글을 읽고 또 공곰님이 던지신 화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공곰님이 쓰신 글이고요. 공곰님 글의 제목은 사람들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옷방인 것 같다. 사람들이 의외로 신경 쓰지 않는 방. 들어와 보면 거의 다 옷방이다. 어디에 무엇이 있을지 대강 그려졌다. 모두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겠지만 이 집 저 집 다녀보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은 거의 다 비슷했다. 집안을 충분히 살펴보며 안방으로 갔다. 중요한 물건들은 안방에 있다. 낡은 나무 문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살짝 든 다음 천천히 손을 돌렸다. 침대 맞은편에 있는 화장대 두 번째 서랍쯤에 돈이나 귀중품이 들어있을 거다. 아니면 장롱 안에 있는 이불 밑에. 마음은 급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가져갈 만한 물건들을 담고 있을 때 내가 들어왔던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지만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던 덕분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서 벽 뒤에 숨어 옷방 문을 지켜봤다. 나처럼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사람이 뒤꿈치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다행히 이 집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렇겠지. 창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어중간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 집을 나갈 때까지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먼저 인기척을 내야 했다. 처음에는 놀라서 달아나게 할까 했지만 허둥대다가 소리라도 내면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차라리 조용히 말을 거는 편이 나았다. 놀라지 마시오. 먼저 온 사람이 있어. 그가 멈춰섰다. 다행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내가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각자 조용히 챙겨서 나갑시다. 어떠시오? 그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들고 온 가방에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물건을 고르고 챙기는 솜씨가 능숙했다. 형씨는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셨소?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섰다. 내가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나도 놀랐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소.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다 그런 거 아니겠소? 그래, 뭐 다 그런 거지.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있는 놈들이 다 해먹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있는 집은 그 있는 놈들의 집이 아니라는 건 서로 알고 있었지만 굳이 꺼낼 필요는 없는 얘기였다. 그래도 난 이번 일만 끝내면 손 씻고 착실하게 살 거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 말이 뭐라고 오기가 생겼다. 나도 이번 일만 끝내면 그만둘 생각이었소.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고 뭐 좋은 일이라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누가 좋아서 이 짓 하는 사람이 있겠소. 이 집 양반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나도 알고 보면 뼈대 있는 집 자손이요. 나라고 안 그렇겠소. 우리 집도 조부 때까지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소. 이놈의 세상이 요상하게 변하면서 우리 집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착실한 사람들 돈만 야금야금 빼갑디다. 내 사연도 책으로 내면 10권은 될 거요. 어허, 나는 젊었을 때만 해도 엘리트였소. 건실한 사업체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라에 미운 털이 박혀서 세무조사 받고 이리저리 휘둘리다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내 말이 나도 그렇소. 그럼 형씨, 우리 이번 일만 끝내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까짓 거 그럽시다. 이왕 말 나온 거 그냥 오늘부터 관두는 게 어떻겠소? 따지고 보면 이 집 양반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보아하니 딱히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우리랑 같은 처지 아니겠소? 그래요, 그럽시다. 챙긴 거 다 원래 자리에 두고 깔끔하게 나갑시다. 좋소. 나는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손을 넣다가 순간 멈칫했다. 그도 나와 비슷한 자세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다. 멀리서 들리는 어느 집 TV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우리는 그 자세 그대로 다시 가방을 닫았다. 그리고 옷방 창문을 열고 차례대로 밖으로 나와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곰곰님이 쓰신 사람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이 글 보고 곰곰님께서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쓰면서 되게 좀 어색했거든요. 오랜만에 써서 여전히 참 좋았습니다. 네,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는 훨씬 많은 칭찬을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곰곰님이 생각해 오신 질문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얘랑 여기 글을 쓰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건데 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유명한 명어 중에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폴 발레리라는 분이 했다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폴 브루제라는 분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이고 뭐 폴 브루제는 소설가, 비평가이고 폴 발레리는 시인, 비평가. 둘 다 비평가네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할 만하긴 한데 보니까 폴 브루제의 그 한낮의 악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까 사는 대로 생각할까. 뭐 지향하는 바는 각자 있겠지만 네,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런 거지. 질문을 조금 바꾸면 둘 중에 어느 쪽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실제 사는 모습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할 거고. 그렇죠.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뭐라 그래야 돼? 간교하다 그래야 되나? 자기 자신을 잘 속이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합리화도 되게 잘하고 공군님 그래서 나왔듯이 내가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지금은 잠깐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지 하고 그 지금이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는 대로 합리화하면서 하는 대로 합리화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할까, 사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할까?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겠지. 표면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겠지. 네.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살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라고 잠깐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하고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거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진심일까? 이런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할까?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쵸, 맞죠. 네. 근데 그 싶어 하다라는 게 그거 자체도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옛날에 이만교 씨였나? 그분이 쓰신 글쓰기 책을 쓰셨던 네, 맞아요. 네. 무슨 글쓰기였지? 그분이 글쓰기 공작소였나? 맞습니다. 글쓰기 공작소에. 저희 집에 꽂혀 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꽂혀 맞아요.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거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현재 세상은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뭐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백수가 나는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삶은 뭐 12시쯤 일어나서 6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6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잠깐 글을 깨작이다가 자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은 나는 글을 쓰고 싶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원하는 삶은 12시쯤 일어나서 6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밥 먹고 잠깐 뭐 양심에 찔리니까 글을 깨작이다가 자는 그 삶을 진짜로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말하는 있다는 것과는 거죠. 다르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진심일까 또 생각해 볼 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아내랑 참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결혼하면 이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한 번 얘기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놓고 세상과 동일하게 가는 삶이 있고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는 네.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놓고 고민하면 대부분의 선택은 나의 길을 가자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의 길을 가자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나오지. 그치. 결론이. 그리고 야, 세상에서 좋다는 거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직업하고 돈 잘 번다 돈 잘 번. 아, 난 돈이랑 인연이 없나? 안 돼. 말이 씨가 된다 했어. 돈 잘 버는 길로 가고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그 길로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아니 있긴 있겠다. 있겠죠. 있겠죠. 네. 있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 방식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한참 전에 저 아는 친구가 대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는 대학교를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사회운동, 시민운동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방향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매우 사소하고 매우 갑작스러운 순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비교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그치. 것인가의 문제. 그 삶이라는 게 하나 큰 줄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매번 여러 가지 선택이 쌓여서 가는 거고 그 매 선택의 순간마다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내가 사는 삶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현실은 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런 얘기도 읽었었어요. 무슨 소설이나 극작 같은 데서 네.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 캐릭터가 말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순간이라고. 어떤 걸 맞닥뜨렸을 때 본능적으로라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면 그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도 몰랐더라도. 그럴 수 있죠. 무언가를 보고 외면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때 딱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언가를 갑작스럽게 딱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진 않는데 잠깐 뭐 1초도 안 되는 순간 동안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하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사회적인 내가 있는 거야. 근데 가끔 그런 걸 볼 때 아직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특정한 게 아니라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 찰나의 감정이 있을 거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한번 거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 후자 정도만 돼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게 1도 없으면 공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그쵸. 뭐 예인가 도의 거리낌이 없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나이를 좀 더 먹어야 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무거우니까 그렇죠. 이쯤에서 더 이상 못 들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질까봐. 무거워질까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을 예전에 한참 그 각자의 글로 얘기를 오래 했었는데 네. 서로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도 사실 우리가 뭐 평가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써서 같이 읽고 같이 듣자까지가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연관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얘기가 좀 짧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다른 코너를 다행히 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코너는 매우 심플하게 네. 지난 2주 동안 이번엔 2달이었지만 그렇죠. 지난 2주 동안 뭐 여기저기에서 내가 봤던 글이나 말이나 문장들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혹은 제일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합니다. 셰샤님? 저부터인가요? 출처 밝혀야 되나요? 그럼요. 출처 되게 부끄러운데 트위터입니다.
나도 트위터인데 말은 역시, 트위터야. 드립은 트위터를 못 어. 따라가는 것 같아. 저는 트위터를 정보용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 들어있는 글들은 전부 다 봐요. 안 네. 빼놓고. 근데 인스타는 안 보이. 인스타는 안 열어보게 돼. 그렇죠. 트위터에 무엇입니까? 네, 제가 봤던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분 닉네임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긴 한데 그 원소스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 되게 좀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제 말은 확실히 아니고 그분의 말이에요. 트위터에 누군가 그 네티즌이라고 하죠. 네, 네티즌 단어 너무 올드한 것 같은데 누리꾼의 말입니다. 놀이꾼으로 하시죠. 그 말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 달을 목표로 삼으라. 달을 목표로 삼으면 달까지는 못 갈지 몰라도 적어도 별에는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트윗은 뭐였냐면 여러분 별이 달보다 훨씬 멉니다. 라고 어떤 분이 그 사람은 공대생일 거야. 그럴 거예요. 저도 빵 터졌네요. 아 공대 오빠들 정말 가끔 약간 종류가 다른 인간이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디자이너들을 봐도 저랑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디자이너 분들은 정말 다르죠. 예전에 같이 독서 모임하던 친구가 있는데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럼 이제 저는 책을 살 때 그 텍스트를 되게 많이 읽어보고 사요. 앞면, 뒷면, 날개, 뭐 목차 이런 거 서문 다 읽어보고 사는데 그 친구는 표지 이쁨 사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게 중요할 수 있죠 진짜. 그렇죠. 가치는 모두 다른 거라서 그게 그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림책 훨씬 좋아하고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또 그렇게 다르다는 게. 그림이나 디자인만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정서나 감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는 거기 아니면 못 얻는 거지. 글이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그렇죠. 그런 만족감이 또 있죠.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로또에 맞았어요. 그래서 돈을 안 벌어도 돼. 그러면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이구나. 내가 어쨌든 상황이 돼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면 뭘 배우고 싶을까? 그림이시죠. 네, 좀 그림이에요. 계속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거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나? 그렇다면 지금도 배울 텐데.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그리고 있을 텐데. 그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그분도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못 그렸는데 그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꾸준한 그림 그 모임도 나가시고 페이스북에 그림을 이것저것 그려서 꾸준히 올리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예전보다 훨씬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원하는 건 아닌가? 난 그냥 만화를 보는 걸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인생 그런 거지. 네, 제가 골라온 글은 네. 그 일단 먼저 글을 먼저 네. 말을 말씀드리고 네. 출처는 역시 트위터인데 저는 네. 누가 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왜? 왜 이렇게 자꾸 사족이 선언이 기냐면 저희가 요새 일이 많잖아요. 네. 자꾸 일에 대한 것들이 막 이렇게 연관돼서 생활에서도 막 그래요. 보이죠 그런 것들이. 다른 게 다 있어도 그게 일에 대한 게 눈에 보여. 보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골라온 건 그겁니다. 모든 정보가 충분하면 실행이라고 하지 의사결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보가 불충분할 때 결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이다. 라는 글을 봤어요. 그렇구나. 이게 장병규라는 본 엔젤스 의장님인데 그러니까 초기 기업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이래요. 제가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뭐 하는 데인가 해서 사실 거기 의장님인데 그런 거지. 근데 이걸 읽고 뭐가 떠올랐냐면 오래전에 그 강풀 작가 만화에서 비슷한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맥락이 좀 비슷해요. 제가 볼 때 뭐였냐면 확인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근데 확인하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거지. 확인하지 않고 몰라도 믿어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 맥락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네요. 이제 앞뒤가 바뀌긴 했죠. 앞뒤가 바뀌긴 했지만 의사결정이 몰라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생활이나 삶에서 100% 알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문제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실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뭘 더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보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에 그 회의라는 주제로 네. 글을 나눴고 네. 이 주의 문장들을 각자 정리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책을 가지고 네. 새로운 코너로 새로운 코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코너로 진행이 될 거고 네. 그 다음 주에 다음 글을 써야 될 텐데 네. 회의라는 주제는 샤샤님께서 골라주셔서 네. 제가 다음 주제를 골랐는데 다음 주제는 노트입니다. 노트. 노트. 노트 다 아시죠? 네, 그 노트는 뭐 동의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 그러네. 그 노트 있잖아요. 네. 그 노트. 같은 내용을 써오려나? 공책이죠. 네. 그렇죠. 공책. 그 같은 노트.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저희는 그래 아닐 거야. 우리는 그럴 아닐 수가 거예요. 없어. 네, 노트라는 소재로 글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보내주실 곳은 저희 이책이글 지메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요. 지메일은 죽지 않아요. 그럼요.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북 이텍스트 @gmail.com인데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숫자 2 BOOK 숫자 2 TEXT GMAIL.com 그렇습니다. 입니다. 아이고. 제가 매우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희 이 책 이 글의 일부 이것도 글이라고를 마쳤고요. 네, 한 주 뒤에 네, 이것도 책이라고 코너에서 이것도 책이라고도 이름이 바뀌었죠. 약간 바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샤샤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주 동안 저희 잊지 마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집안에 좋은 일 경사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5분 쉬었다가 네,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